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 심리학개론 이론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상담 심리학개론의 두 번째 강의는 집단 직업상담의 내용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넘버링이 양가로 4번입니다. 양가로 4번 집단 직업상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 상담하고 집단 상담이 어떻게 구분된지는 아시죠? 소 집단원을 모아놓고 집단 상담자 이제 직업 상담사가 집단 상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적인 문제 또는 어떤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뭐 성장 그런 것들을 위해서 소 집단원이 모여서 서로 인사도 나누고 그 다음에 서로 이야기도 주고받고 그렇게 하면서 응집력이 생기고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개인의 목표도 완수하는 달성해 나가는 그러한 상담, 그게 바로 집단 직업 상담이 되겠습니다. 우선 집단 상담을 한번 보시죠. 집단 상담이란 단순히 집단이 모여 상담을 하는 과정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집단 상담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역동적의 밑줄, 이 집단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이나믹스, 역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역동적 상호작용 때문에 집단 상담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집단 상담의 정의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기본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단 상담을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바로 집단원들이 있어야 되겠죠. 집단 상담의 대상은 비교적 정상 범위의 적응 수준에 속한 사람들로서 집단원들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상담자는 훈련받은 전문가여야 되고요. 디귿은 이 상담 집단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신뢰적이면서 수용적이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용적 분위기 조성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은 집단 상담은 하나의 역동적인 대인관계의 과정이다 라고 했어요. 역동적인 관계, 즉 역동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단 상담은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한두 사람의 전문가, 이 상담자가 2명일 수 있어요. 그걸 코리더십, 협동 상담자라 하거든요. 자, 한두 사람의 전문가의 지도 아래 집단 혹은 상호 관계성의 역동성을 토대로 하여 끊어주세요. 신뢰와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태도와 행동 변화 또는 더 높은 수준의 개인의 성장 발달 및 인간관계 발달의 능력을 촉진시키려는 의도, 그러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동적인 대인관계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박스가 바로 집단 상담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성공하기 위해서, 집단이 성공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준이 있습니다. 이 규준이 바로 집단 규준 또는 집단 규범 또는 집단 규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비읍까지 쭉 나와 있는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근데 먼저 이거부터 해보죠. 자, 집단 상담이 있는데 이 집단 상담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재점검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단원들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집단원이 필요하다. 근데 이 집단원이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비교적 정상 범위의 적응 수준에 속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정상 범위의 적응 수준을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집단원들로 구성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담자가 필요하다. 이 상담자는 바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역동적인 관계입니다. 역동적인 관계,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 다음에 수용적인 분위기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수용적인 분위기. 자, 이러한 것들이 쭉 이루어졌을 때 집단 상담이 훨씬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집단의 규범, 규칙, 규준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집단은 1대1의 상담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준이라는 것이 좀 있어야 이 집단이 잘 돌아갈 수 있어요.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이야기의 비밀을 유지하기, 비밀 보장이죠.
자, 니은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일반적인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이야기에 초점을 두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의 이야기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꺼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귿은 솔직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들을 나누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좀 진실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좀 진실되게 자기 노출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타인들도 자기 노출을 하게 되고 그 타인이 이야기를 할 때 잘 경청하자라고 하는 거죠. 지강이나 결석이 불가피할 경우 끊어요. 미리 집단 지도자와 다른 구성원에게 알려야 됩니다. 자, 거기 리을의 별표입니다. 지각이나 결석이 불가피할 경우 집단원에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상담자에게만 알린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리 집단 지도자와 집단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집단 지도자와 다른 구성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요. 미음은 집단 과정 중에 상담 과정 중에 인간 대 인간의 참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여기서 이제 참 만남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는 그러한 노력도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비읍은 집단에서 결정되는 사항은 끊어주세요. 결정의 동그라미. 자, 집단원이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집단 구성원들이 동의한 것이죠.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 모두가 논의하고 동의된 것으로 삼기라고 했습니다. 자, 3번의 내용에서 규준 내용 아시겠죠? 규준 내용에서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리을이라고 하는 것을 체킹해 주셔야 됩니다. 뭐 지각이라든지 불가피하게 결석하게 되는 경우 미리 구성원들과 집단 상담자에게 알려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력 따지기 밑에 보면 집단 상담의 형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뭐 집단 상담과 집단 치료와 집단 지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집단 상담의 밑줄, 2번에 보면 집단 치료의 밑줄, 3번에 보면 집단 지도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밑줄 치면 돼요. 이 집단 지도는 일종의 진로 지도입니다. 그리고 2번에 있는 집단 치료는 치료란 말에서 느낌이 왔죠. 좀 이렇게 어떤 중독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좀 있을 때, 임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치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당연히 1번이에요. 1번만 별표. 집단 상담은 한 사람의 상담자가 여러 명의 내담자를 대상으로 집단을 구성하고 그 집단의 구성원들, 집단원들이라 하죠. 집단원들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활용하여 내담자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장 발달을 촉진시켜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집단 상담은 일반적으로 성장, 발달, 향상, 예방에 초점을 둡니다. 성장, 발달, 향상, 예방에 밑줄 쫙 그어주세요. 이게 이제 집단 상담에서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고요. 집단 치료는 심각한 적응적, 정서적, 발달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임상적인 문제라고 보면 돼요. 대상으로 끊어요. 특정한 장애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집단 치료자는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증상을 교정하거나 제거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증상 동그라미, 제거 동그라미. 임상적인 증상이 문제의 원인이잖아요. 그걸 제거해야 되겠죠. 집단 치료를 통해서. 집단 지도입니다. 학생들의 적절한 계획 및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오리엔테이션이나 진로 탐색 집단과 같이 미리 계획되고 조직된 집단을 통하여 개인적, 사회적 정보나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는 집단 활동을 말하는데 이것은 지식을 통한 성장이란 말이죠. 지식을 통한 성장에 가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로 지도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진로 탐색이라든지 또는 어떠한 지식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집단 지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참고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참고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에서 1번 집단 상담 정도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습니다. 집단 직업 상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부터가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집단 상담의 워밍업을 해봤습니다. 자, 집단 직업 상담에서 니은의 밑줄이 쭉 그어져 있습니다. 그 자리 별표.
집단 내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으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다.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네, 집단 상담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적합하다. 낮은에 동그라미 치고요. 자, 왼쪽으로 쭉 빼서 높은 X라고 쓰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직업 성숙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직업 성숙도가 낮은 분들이 집단원들로 참여해서 거기에서 도움을 받아서 좀 성숙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은 다른 집단 구성원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직업 성숙도에 대한 내용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이 바로 적합 대상이 됩니다.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접근과 해결이 가능하고 각 구성원들은 상담 과정에서 이루어진 토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비밀 보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집단 직업 상담에 임할 때 목표가 성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집단 직업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이쪽에다가 집단 직업 상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자, 집단 직업 상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집단 직업 상담은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입니다. 직업 성숙도가 낮은 사람들이 바로 이 집단 직업 상담에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집단 직업 상담은 집단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동적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집단 직업 상담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왼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역동적인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집단 직업 상담은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비밀 보장에 자, 윤리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거기 성별을 고려하라 라고 했잖아요. 집단 직업 상담에 이제 집단원들로 남성과 여성이 혼성으로 이제 올 수도 있고, 남성만 올 수도 있고, 여성만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성별적 특징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제 집단도 꾸릴 필요가 있겠죠. 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 정도의 내용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직업 성숙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라 낮은 사람들이 집단 직업 상담에 적합하다. 자, 다섯 번째,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과정 3단계입니다. 이것은 직업 상담사 기출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뭐 암기법 이런 것도 만들어 놓은 건데, 자,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 과정 3단계 암기법은 탐, 전, 행입니다. 탐색, 그 다음 전환, 진화 과정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동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게 밑에 박스, 직상 기출에 나와 있는데 그 자리에 별표 하나 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될 것은 탐전행이에요. 먼저 3단계를 쭉 잡아주는 게 먼저 중요한 거니까. 탐색은 자기 개방이나 흥미, 적성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탐색 결과에 대한 피드백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밑에 구체적으로 써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전환 진화 단계가 있는데요. 자, 집단 구성원들은 자신의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을 합니다. 여기서 끊어주세요. 그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를 도모합니다. 여기서 끊어주세요. 가치 명료화를 위해서 다시 자신의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끊어있기로 끊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행동 단계입니다. 행동 단계는 말 그대로 이제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목표 설정을 하고 끊어요. 목표 달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며 공유하여 여기서 끊어주세요. 마지막에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실천에 대한 의사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직상 기출 밑에 있는 것을 판서하면서 해보면, 자,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의 단계입니다. 집단 직업 상담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것은 직업 상담사 자격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자,
자, 첫 번째 암기법은 탐, 전, 행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쭉 아래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탐색 단계가 된다. 자, 두 번째가 전환 단계가 된다. 세 번째가 행동 단계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이 전환 단계의 동의어가 바로 진화 단계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거는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밑에 직상 기출을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탐색 단계 1단계, 전환 단계 2단계, 행동 단계 3단계가 있는데 4, 3, 3으로 나와 있죠. 여기 아래에 4개, 여기 아래에 3개, 여기 아래에 4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연결을 할 때 만약에 이게 뭐 우리 공무원 시험이 사지선다잖아요. 사지선다면 여기에 이제 4가지가 있는데 3가지를 쓰고 여기에 있는 거 하나 쓰거나 여기 하나 쓰면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또는 뭐 박스형으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골라내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탐색 단계는 4가지인데 자기 개방을 한다. 우리 지금 집단하고 있습니다. 집단. 자기 개방을 한다. 자기를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구성원들끼리 알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기서 이제 측정이 이루어지는데 흥미나 적성에 대해서 이제 측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성원들은 자신의 흥미나 적성 등을 측정하여 자신에 대한 탐색 시간을 갖는다. 자기 탐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탐색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흥미나 적성에 대한 탐색, 측정이요. 흥미나 적성에 대한 측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측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측정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이 이루어지겠죠. 자, 구성원들은 측정 결과에 대해서 서로 피드백을 합니다. 측정 결과 피드백. 측정 결과 피드백을 합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는데 거기에 보면 불일치의 해결이란 말이 있습니다. 구성원들은 자신의 어떤 자기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자기상과 그 다음에 피드백과의 불일치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겠죠. 피드백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해결한다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불일치의 해결 간단히 쓰면 불일치의 해결인데 자, 이 불일치는 뭐와 뭐의 불일치냐면 앞에서 보면 어떤 자아상이 있어요. 자신의 자아상과 그 다음에 이 피드백, 측정 결과 피드백 간에 불일치가 있을 건데 그러한 불일치를 해결하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전환입니다. 자, 전환은 이제 우리가 직업 상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하고 직업 세계를 연결하는 작업이 이제 필요해요. 첫 번째 집단 구성원 자신의 지식을 직업 세계와 연결한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색으로 쓰겠습니다. 자신과 직업 세계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직업 세계를 연결한다. 이게 첫 번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단 구성원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를 꾀한다, 도모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가치관 변화, 자신의 가치관 변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한다라고 하는데 가치 명료화를 위해, 이게 목적이에요. 가치의 명료화를 위해서 또다시 자신의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를 해결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자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직업적인 부분하고 이제 연결을 해서 자신의 가치관을 이제 신념을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키는데 여기에서 자신의 가치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 간의 불일치가 있다. 이 피드백은 뭐 상담자로부터 오는 피드백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구성원부터 오는 피드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과의 어떤 불일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불일치한 점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와 피드백 간의 불일치 해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바로 전환 단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전환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자, 목표 설정은 다시 4가지가 됩니다.
행동 단계가 네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목표 설정이 되는 거예요. 목표 설정과 행동 계획의 개발. 한마디로 말하면 계획을 짜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행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이 색으로 해볼게요.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어요.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표 이제 설정을 했으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탐색입니다.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원 탐색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탐색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탐색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보 수집과 공유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서로 이제 구성원들끼리 공유를 할 필요가 있겠죠.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서로 공유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보 수집과 그 다음에 공유가 되겠는데 이 정보 수집과 공유는 무엇을 위한 것이다? 네,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다.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게 바로 즉각적, 장기적 의사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의사결정하면 돼요. 자, 실천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했어요. 실천에 관한 의사결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노트가 왜 필요한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사지선다 객관식의 문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예상해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집단 직업 상담의 문제가 나온다면 이 부처의 단계 문제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한 것이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에 4가지, 2단계에 3가지, 3단계에 4가지가 있었다. 그 4가지를 부처의 집단 직업 상담의 단계로 정리해 주시고 이 직상 기출 박스가 가장 중요한 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밑에 실력 따지기 들어갑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이 나와 있습니다. 집단 상담은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는데 장점 위주로 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개인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1대1 관계에서는 부담감이나 불편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개인 상담에서는. 그런데 이제 집단 속에서는 보다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밑줄. 집단에서는 좀 제가 말을 좀 안 하고 듣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개인 상담보다는 편하고 그 다음에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밑줄 쫙. 그 다음에 2번 집단 상담 장면은 개인으로 하여금 어떤 외적인 비난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새로운 행동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실험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험실 역할의 밑줄. 집단 자체가 하나의 실험실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새롭게 학습한 행동을 실제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를 집단 안의 가상적 현실 속에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집단 안의 거기서부터 가로 집단 안의 가상적 현실 속에서 검증할 수 있다. 가로 닫고요. 자, 그러한 것들을 검증해보고 집단에서 검증해보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점이죠. 세 번째, 집단 상담에서는 동료들 간에 서로의 관심사나 감정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쉽게 소속감의 동그라미, 동료의식의 동그라미, 소속감이나 동료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집단 상담의 장점입니다. 네 번째, 집단 상담은 집단원들에게 넓은 범위의 다양한 성격, 집단 구성원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연령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흥미라든지 성장 배경이라든지 사회 경제적 지위라든지 문제의 형태 등이 다양한 개인들이 이러한 것들 우리가 다양한 성격, 다양한 특성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소유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밑줄 쫙 풍부한 학습 경험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서로 경청하고 수용하고 지지하고 대면할 수 있는 구성원이 많다는 점에서 집단 상담은 개인 상담보다 학습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학습 효과에 밑줄 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집단 속에서는 개인이 한편으로는 직접 참여하면서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러서서 관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더 조금
억압된 느낌을 적게 받는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물러서서 관망할 수 있다. 밑줄. 그 다음에 7번째, 특정한 대화의 내용을 취급하는데 고통이나 위협을 느끼는 경우 다른 구성원들을 관찰하면서도 함께 생각하고 느낌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자신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예요. 그래서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는 즉 통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이 바로 집단 상담이다. 그 다음에 8번째, 집단 상담은 또한 개인 상담을 회피해온 사람이 상담 집단에서 용기를 얻어 개인 상담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상담을 좀 많이 두려워하고 회피해온 사람이 집단 상담에 참여하면 이 집단에서 어느 정도 용기를 얻어서 바로 이제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집단 상담의 장점이 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직상기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해보려고 하는데요. 톨버트가 제시한 집단 상담 과정에서 나타나는 5가지 활동 유형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제까지 쭉 집단 상담 이야기한 것의 내용이 여기에 좀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들어가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부처가 아니라 톨버트예요. 톨버트가 제시한 집단 상담 과정에 나타나는 5가지 활동 유형을 보면 톨버트가 제시한 직업 집단 상담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5가지 활동 유형은 현관펜 밑줄, 시작, 자기 탐색, 성원 상호작용, 개인적 정보의 검토 및 목표와의 연결, 직업적, 교육적 정보의 획득과 검토, 의사, 결정, 거기까지입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서 밑에 쭉 넣어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제가 키워드를 좀 잡아줄게요. 현관펜 준비하시고요. 자기 탐색에 밑줄 치고, 2번째 상호작용에 밑줄 치시고, 3번째 개인적 정보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4번째 직업적 정보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에 밑줄 치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집단 직업 상담을 할 때, 집단 상담자, 집단 직업 상담사가 되겠죠. 그 사람이 이제 이러한 활동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활동들, 집단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집단원들이 자기 탐색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집단원끼리 상호작용이 잘 되게, 역동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3번째는 각자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각자에 대한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검토하면서 자, 목표가 있을 건데 그 목표와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4번째로는 이분들이 모인 것은 직업적인 부분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그러면 직업적인 정보를 검토해야 돼요. 직업적인 정보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할 수 있게, 의사결정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저는 이해를 좀 시켜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기 탐색. 집단원들은 수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감정, 태도, 가치 등을 탐색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기 탐색이에요. 2번째, 성원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개개인의 개인적인 진로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끊어주세요. 집단 구성원들의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피드백이 서로 환류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상호작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째, 개인적인 정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검토를 해요. 이게 개인적 정보의 검토예요. 그리고 이를 목표와 연결하는 거예요. 이 목표는 바로 개인 목표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째, 직업적, 교육적 정보의 획득과 검토입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검토했다면 직업적인 정보와 교육적인 정보, 이런 것들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육은 바로 지식적인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이 직업에서 요구하는 지식, 교육적인 부분이 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사결정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톨버트가 말한 집단 직업 상담 과정에서 제시되는 활동들이 있다. 그 활동의 유형이 이제 5가지가 제시되었죠. 5가지가 제시되었는데, 저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
둘, 그다음에 셋, 그다음에 넷, 마지막으로 다섯.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탐색 활동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기 탐색 활동을 한다. 지금 우리는 집단, 원, 개개인이 이제 자기가 되는 거죠. 자기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드백이 이루어지죠. 구성원 간의 피드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집단원 간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집단원 간의 상호작용도 활동이거든요. 상호작용이 나타난다. 여기서 이제 피드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역동성이 더 강해지겠죠. 그 다음 우리는 여기 집단적인 부분이 직업적인 부분이잖아요. 직업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에서 이제 개인적인 정보와 그 다음에 직업적인 정보가 매칭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개인적인 정보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자, 이것이 이제 목표와 연결된다. 개인의 목표와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인의 정보가 수집이 됐고 검토가 됐다면 이제 직업적인 거, 교육적인 정보, 직업적이고 교육적인 정보가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겠어요? 네,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된다. 브루처가 이야기한 집단 직업상담의 마지막 부분도 여기 보시면 실천에 관한 의사결정이 마지막 부분에 있었거든요. 여기 톨버트의 집단 직업상담 과정에서도 마지막 활동이 바로 이제 의사결정 활동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2절 집단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주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니까 정리를 잘 해 나가셔야 되고요. 윌리엄슨이나 보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약방의 감초입니다. 정말 잘 나오니까 정리를 문제 영역을 어떻게 범주화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